스승님, 부동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시골에 오면 논이나 밭, 향기가 너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언젠가 돈을 벌면 시골에 논이나 밭 또는 산을 구입하여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가 돈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시골 땅이 좋아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됩니다. 스승님, 사람마다 맞는 부동산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제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쪽이 좋을지 현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죠?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산 분은 다행이지만 또 못 산 분들은 막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그 화병을 앓는 분도 있습니다. 응?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또 뭐 이렇게 때로는 어떤 상가가 또 오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땅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운명에 맞는 그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말은 시골을 좋아하는 성향이 따로 있고 또 운명에 잘 맞는 그 부동산이 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사주팔자에 목기운이 강하고 수기운이 별로 없고 수기운이 없고 이제 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주의 목은 강한데 수기운이 별로 없고 토가 또 필요하고 이런 사주라면은 이분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골 땅을 구입을 하면 득이 되고 좋은데 물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전답 중에서 답이 더 득되는 작용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목이 있으나 사주에 물도 필요하고 토도 필요해요. 왜 토가 필요하냐면 나무가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토가 필요하고 또 사주가 좀 건조하면 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떤 부동산? 바로 답, 물이 있는 논. 논은 어때요? 물이 있고 또 부동산이지만 물이 있고 우리가 물속에 곡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보다는 답으로 된 부동산을 내가 형편에 좀 사두면 좋은 에너지를 얻고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논을 사가지고 무슨 돈이 됩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상가사에 돈이 되지 무슨 이 답을 사가지고 무슨 돈이 되냐 하면서 답을 왜 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논을 사놓으면 부가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개발지 있죠? 역세권 개발지라면 이 논이라도 크게 오를 수 있겠지만 역세권 개발지가 아니면 논인 경우 이 오르는 속도도 아주 더디고 투자성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내 팔자에 맞는 그 부동산을 취득해서 내가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그 땅의 기운이 나를 돕게 됩니다. 즉, 논을 사서 내가 관리를 논을 사서 내가 관리를 잘하고 또 남이 농사를 짓더라도 내 이름으로 그 논을 사가지고 내가 잘 가지고 있게 되면 내 팔자의 기운이 이 답하고 주파수가 맞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내가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답을 통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운기도 좋은 작용을 하고 내가 심리적 안정감도 오고 그리고 이 기운에 의해서 다른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고 다른 일들이 더 득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은 오르지 않았어도
그래서 내 팔자에 필요한 답이 나한테 어떤 아파트를 산 것보다 더 때로는 득이 될 수 있어요. 아파트는 좀 올라서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도 나한테 득되지 않는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주에 따라서 답이 더 부동산으로 좋은 작용하는 분도 있고 또 전이 더 좋은 작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목도 있고 물도 충분해요. 그리고 오직 태양과 토만 필요해. 그렇다면 양지발은 다시 더 득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 보니까 토도 필요하고 목도 필요해. 그러면 임야 있죠. 소나무 많이 있는 임야. 이런 걸 내가 잘 사두면 좋은 에너지를 얻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사주에 토도 필요하고 금기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도 잘 맞고 상가도 잘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파트는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주에 금도 필요하고 토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파트, 부동산 또는 상가 부동산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얻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파트를 사고 났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하는 일이 잘 풀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답을 사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 명당 임야를 샀는데 막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족들 건강도 좋고 재수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기분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땅금이 올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부동산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긍정작용을 해서 득되는 작용을 해서 반사 이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득되는 작용을 한다. 실제 그 땅금이 올라서 득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땅금이 올라서 물질적으로 득되는 것도 득이 될 수 있지만 에너지로 득되는 작용이 더 큰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0억이 됐어. 그러면 10억이나 올랐으니까 기분 좋죠. 근데 그 아파트가 흉당터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득되지가 않아. 전혀. 흉당터를 샀는데 그 지형적으로 2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은 좋은데 그 아파트 사고 나서 몸 아프고 병원에 가고 나쁜 질병 걸리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어.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10억짜리 내가 시골에 땅을 한 1000평을 샀어요. 10억짜리. 근데 그 땅이 명당터야.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한 1억이나 2억밖에 안 올랐어. 그랬어도 그 땅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면 그게 더 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사는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다고 막 한탄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손님 중에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10억, 20억이 올랐는데 우리 아파트는 한 1억, 2억 많이 올라야 3억 많이 안 오른 거예요. 다른 데는 막 10억, 20억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아파트 단지는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나는 부동산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익도 별로 못 받네? 저 10억, 20억 오르는데 살 걸 이렇게 안 오르는데 사가지고 별로 이익이 없네? 하면서 집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우리 집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가 명당터고 기운이 좋은 터라면 그 집이 좋은 집이지 많이 10억, 20억 올라가지고 득되지 않는 터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10억, 20억 오르는 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10억, 20억이 올랐는데 그 터가 만약에 명당터라면 더 좋지요. 금상첨화지. 아파트를 샀는데 5억, 10억, 20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터가 또 명당터야. 그럼 이건 금상첨화지요. 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설령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주택으로 거주할 때는 이 터가 명당터이고 좋은 아파트이고 기운이 좋은 터가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 이 가격 오르고로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설령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집터가 편안하고 기운이 좋고 우리 가족에게 득되는 아파트라면 그게 감사한 일이란 얘기죠. 그게 득되는 것이고 아파트 잔뜩 올랐는데 자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도 안 올라도 가족들이 편안한 게 훨씬 의미가 있고 득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부동산 오르는 거에 기준을 두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주를 했을 때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가 아니고 이렇게 단지 부동산을 사놔서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됐든 원룸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자 할 때는 당연히 오르는 게 좋겠죠. 응? 오르는 터가 좋을 거고. 근데 내가 사는데 기준을 둘 때는 등락으로 기준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투자나 투기를 했을지라도 명당에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해야 나한테도 득이 되는 것이지 흉당에 투자하거나 투기하면 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부동산을 매입해 본 적이 있지만 풍수를 봐서 명당터라면 이 땅이 많이 오르지 않을지라도 그 땅을 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기운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흉당이야. 내가 딱 보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오를 것 같아. 그런데 흉당이야. 그리고 남을 준다 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럴 때는 제가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돈이 되는 거 알면서도 이걸 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옆에서는 막 권하고 돈이 되니까 사라고 이렇게 투자하라고 그런 권유를 받을 때가 있죠.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걸 사면 나중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거절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도 자세하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살 때 아파트가 더 득이 되는 분, 상가가 또 득이 되는 분, 또 임야가 더 득이 되는 분, 전이 더 득이 되는 분, 답이 더 득이 되는 분,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량, 내 운명, 내 기운에 맞게 필요한 걸 조금이라도 사둔다면 그 인연 따라 에너지가 나한테 공급이 되며 그 인연에 의해서 득되는 작용을 한다. 그러면 전부 나한테 그 팔자에 맞는 기준만 두어서 투자하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또 여기서 헷갈릴까 봐 제가 좀 더 상세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사주에 답은 논을 말하는 겁니다. 답이 잘 맞으면 답을 한 100평이든 200평이든 500평이든 내 능력에 맞게 좀 사두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또 땅을 다른 데다 살 수도 있고 또 아파트도 때로는 필요하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팔자에 답이 맞다고 이것만 집착해서 답만 사라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내 팔자 기운에 맞는 걸 먼저 선택해 놓으면 그 부동산에 의해서 내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건강이나 어떤 사업운이나 어떤 활동운에 또는 건강운에 시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잘 매입을 하고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내 팔자에 맞는 부동산 위주로 30%만 노력해도 기운을 받아요. 100%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밭이 좋다. 그러면 돈이 돼가지고 밭을 사게 되면 이 내 에너지를 30%만 요 밭 전에다 투자를 잘해서 좋은 에너지를 얻게 하든지, 임야가 잘 맞으면 임야를 30% 에너지만 투자해서 내가 좋은 기운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내가 경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투자 가치성이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서 활동을 해도 괜찮다. 이 30%만 내가 득되게 팔자에 맞게 노력을 하면 이 에너지에 의해서 나머지 탁한 기운도 다스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내 팔자 기준에 두어서 막 전이나 답이나 이런 쪽으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내 팔자에 맞는 쪽으로 30%는 내가 노력하는 게 좋고 70%는 경제성이 있게 필요하게, 예를 들어 도심에 산다면 아파트를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시골에 산다면 내가 전답이 또 우선될 수가 있고, 내 환경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해야지 내 팔자에 전답이 맞는다는 이유로 거기다 올인해서 투자하고 임야가 맞는다는 이유로 올인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집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골에 오면 전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 풍광이나 그 땅의 향기들이 정말 좋게 느껴지고, 그래서 시골에다 조그만 집이라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고 끌리는 분들은 이 전답의 기운이, 시골의 기운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끌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 능력에 맞게 시골에 전답을 좀 사놓고 차후에 조그맣게 농사를 져도 좋고 또 나중에 조그만 별장처럼 집을 지어서 살아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시골 풍광이 잘 맞고 전답 기운이 잘 맞는 분이기 때문에 시골에 일부 투자를 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강의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지금 거의 고점에 와 있습니다. 고점에 와 있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멈춰 있다가, 그러니까 최고로 팽창해서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멈춰 있다가 다시 수축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수축작용이 정치에 따라 조금 시점이 달라지고 또 구근에 따라 시점이 좀 달라지고, 이런 그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조금씩 시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이 수축작용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고점에서 아파트 사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분들은 정말 신도시 오르지 않은 지역이라면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고점 때까지 오른 지역에는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팔자에 아파트가 설령 맞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조화롭게 운영할 줄 알아야지, 내가 전답이 맞다고 거기에 올인하고 임야가 맞다고 거기에 올인하고 상가가 맞다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팔자에 설령 상가나 아파트가 맞는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운영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함부로 올인하거나 편중된 투자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고 지혜롭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